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후의 영토문화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제가 여기를 털어놓은 이유는 지난번에 삼국지 이서에 또 삼국지 이서뿐이 아니라 이게 중국 역사서에 그 후한서나 선화봉서 고려도경 또 이렇게 삼국지 이서에 고구려 현이 고구려가 아니라는 거를 명백하게 써놓은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현통은 내 고구려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고구려 옆으로 옮겼다느니, 뭐 고구려 어떻게 했다느니, 고구려가 또 저기서 고구려 서북 쪽으로 옮겼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으면 고구려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원전 107년부터 시작해서 82년, 75년에도 그런 얘기가 존재해요. 그러면 고구려는 분명히 82년, 75년 기원전 그리고 107년에도 존재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때 부여와 고구려 건국을 통해서 고구려 건국여도 재정립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봤었어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랑 이미 기원전 136년에서 124년에 그 9년 전쟁을 했다. 134년에서 126년에 9년 전쟁을 했다. 한무제랑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를 조선상고서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그건 저도 그 검토 중인 이론이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끝내고 나면 다시 그때 여러분과 함께 그 논문을 갖고 마주할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기원전 133년에서 126년에 9년 동안 한무제랑 고구려가 전쟁을 했다. 그럼 고구려는 이미 134년 이전에 있는 거잖아요. 중국 애들은 동북궁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현에서 고구려라는 정권을 수립해서 걔들이 뻗어나간 게 고구려다. 그래서 걔들은 결국 현토군 안에 속해 있었고 그 현토군 안에 속해 있던 고구려는 한나라의 그늘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자, 그럼 니네 역사책에서 고구려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자.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을 갖고 여러분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구려 현의 존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미 자기네 역사책에 107년부터 고구려 현이 있었지만 그 고구려 현은 현토군 안에 있는 거고 현토군이 뭐 고구려 서북 쪽으로 옮겼다느니 현토군이 고구려로 다시 갔다느니 고구려가 침범을 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사군이 유만조선 영역에 설치했다고 딱 써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면 유만조선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번조선 영역이 번조선에 유만조선이 들어선 건데 그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유만조선이 들어선 거니까 결국 고구려는 현토군 안에 있는 고구려현과는 별도의 고구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중국 역사책으로 이렇게 봤다면 중국 역사책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통설대로 통설에 고구려가 건국이 기원전 37년이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됐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역사가 맞는 것일까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중국 역사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수립을 못하고 중국 역사책이 있는 것도 못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동북고려가 그렇게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이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동북부여가 건국된 임술년은 기원전 59년이 됩니다. 그리고 탕리국에서 내려온 동명왕이 건립한 부여는 기원전 114년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탕리국은 뭐 신조선의 소국 중에 하나니까 결국 동명왕의 부여 건국은 기원전 114년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그 역사적인 우리가 지금 하는 통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동부여 문제입니다.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신채호는 여기 하얼빈, 원래 북부여는 하얼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훈춘으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통설에서는 여기 장춘이었었는데 이쪽 강릉으로 갔다. 하면서도 글쎄 강릉은 갈사나가 왜 거기 갈사나라고 이제 동부여를 갈사나로 가라 그랬었거든요. 꿈에. 그 동부여 건국설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꿈에 뭐 이렇게 내가 천재가 나타나서 내 아들이 나라를 세울 거니까 니네는 이사가. 근데 거기 가면 갈사나라는 데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 글로 가.
라고 했다 그래요. 아람불의 꿈에. 헤브루의 그 충신이죠. 그런데 그거는 갈사나가 왜곡돼서 강릉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릉이라는 설이 아니라 갈사나라는 설가 왜곡돼서 이쪽 훈춘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그럼 장춘에서 훈춘 또는 하얼빈에서 훈춘이야. 근데 여기서도 신채호 선생님은 조금의 그 모순을 범하셨죠. 그 잘못을. 왜냐하면 삼국사기 지리사에 보면, 이거 신채호 선생님뿐이 아니라 우리 통솔도 잘못된 거예요. 삼국사의 지리사에 보면 북부의 수도 흥승골성과 고구려 초수도 졸보는 같은 곳으로 금주시 북진 의무려산이라고 딱 찍어놨어요. 그 금주시 북진 의무려산이 어디냐? 여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훈춘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장춘에서 훈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북진에서 훈춘으로 간 거예요. 그 동부여가 여긴 건 맞아, 훈춘이. 혼춘 또는 훈춘이라 그러죠. 여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얼빈이나 장춘에서 간 게 아니라 여기 북진에서 간 거란 말이에요. 삼국사에 북부여가 그 첫 수도가 흥슬골성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졸본이랑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게 북진 의미료산이다. 딱 명기가 돼 있다니까. 그럼 헤브루가 이제 갔다 여기서 그 말을 놨는데 헤브루가 해보수한테 쫓겨서 여기서 일로 가서 여기서 동부여를 세운 거예요. 여기 있다가 북부여가 있다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고구려가 환인 5년 안에서 건국됐다 그래요. 그렇죠? 환인 5년. 아니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걸 안 고치고 끝내 빠득빠득 환인 5년 안에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해부르가 이렇게 해모수한테 쫓겨서 여기 북진에서 훈춘으로 간 건 만주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가 통솔대로 환인에 세워졌다면 이거는 바로 요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고 통솔대로. 그러면 요 한반도의 한사군에 진입하는 딱 길목에다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이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사실은. 하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기원전 109년에 그 이제 한사군이 쳐들어와서 108년부터 이제 107년까지 한사군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러면 만주에는 자오지가 부여는 기원전 114년에 세워졌으니까 부여가 있었든 아니면 한나라가 있었든 둘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나라가 기원전 100년에 쳐들어왔으니까 신조선은 기원전 200년에 망했고. 자 그러면 만주에 부여만 존재했다면 삼조선 중 가장 먼저 기원전 200년에 멸망한 신조선을 부여가 멸망시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여만 있었다면. 그리고 부여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한나라가 승리했거나 아니면 어떤 조약을 맺어서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됐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 부여랑 한나라랑 전쟁했다는 기록이 발견이 안 됐어요. 물론 뭐 발견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무슨 조약을 맺거나 협정을 맺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다만 신채호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채호가 한서와 사기 기록을 인용해서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으로 고구려가 승리했다고는 기록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9년 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자 부여가 그러면 그러면 과연 107년까지 7년 동안 만주를 다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야. 그렇죠? 그런데 한나라가 그럼 더더욱 한나라가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주를. 그럼 한나라가 부여를 지배하고 있어서 한사군을 저렇게 한반도에 설치를 했다면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 그러니까 침략자의 땅이잖아요. 지배자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피지배 민족인 고구려 민족들이 동부여가 북진에서 만주 서쪽 끝 북진에서 동쪽 끝 훈춘으로 이사를 가고 무리를 쫙 이끌고 남의 나라 땅을 가로질러서 또 고주몽은 동부에서 자라서 이제 북진으로 와서 이제 그 졸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고주몽은 또 거기서 자기 추종자들을 훈춘해서 끌고 또 남의 나라 땅을 쫙 가로질러서 와서 북진에다가 나라를 세웁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 지배민족은 할 수 있어. 좀 피지배민족이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아까 환인의 그 길목에 세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전 109년 이전이다. 쉽게 말하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기 이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고조선 내에 신조선은 이미 나라가 쇠화해지기 시작해서 북위에서 온 동명왕이 부여도 세우고 탕리국에서 온 동명왕이 부여도 세우고 또 구려국이라고도 그게 고구려 전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역사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원전 109년 이전에. 그럼 고구려가 나라를 세우고 북부여가 동부여로 이사를 가고 동부여에서 고구려를 세우고 주몽이 나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이거는 같은 한민족끼리 만든 같은 한민족 간의 권력투쟁인 거예요. 그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막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이 바뀌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고려가 조선이 되고 신라가 고려가 되고 이거 이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주는 우리 한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되지 못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되지 못한 거는 그럼 한사군은 어디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국지 유서의 기록처럼 유만조선령에 설치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삼국지 유서에 보면 그 우거를 죽이고 그리고 유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거기에다가 사군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만조선, 즉 유만조선의 영역에 한사군이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미 그 이전에 설치된 거예요. 유만조선 영역 여기에 한사군이 설치된 거예요. 삼국지 유서에 나오잖아요. 유만조선의 한무제에 조선을 정벌하여 유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해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200이 침략을 하다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이게 기원전 109년에 이렇게 됐는데 기원전 85년에 일을 적은 거다. 그래서 이미 그때 고구려는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자 고구려는 이미 109년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고구려 건국연도 소급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일반적인 학설을 주장했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첫째는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광개토 대왕이 추모왕의 77세손이고 삼국사기에는 12세손 혹은 13세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조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1세손 그렇게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저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이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세손이 생략된 거예요. 4세 내지는 5세손이. 그거는 초기왕 중 몇 명을 누락시키고 그 업적은 전후의 왕과 혼합비록해서 초기 역사를 삭감해서 건국연도를 늦춘 거다라는 게 일반 학자들의 그 견해예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보장 끝에 김부식이 고구려를 논하다라는 그 사론이 있어요. 역사책을 쓰면 이제 옛날에는 다 사론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구려는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2년인데 진한의 동북모퉁이에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한의 동북모퉁이에 있었다는 건 이미 진나라 때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망했어. 근데 진한의 동북모퉁이에 있었다 그랬어. 김부식은 고구려의 존재를 아주 자꾸 미약하게 표시하려고 동북모퉁이라고 그랬지만 하여간에 동북모퉁이에 있던 동북의 끄트머리에 있던 어쨌든 간에 진나라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고구려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나라 고종한테 시여사 가언충이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당고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러면 고구려 비기, 거기 이제 고구려 비기라고 그래요. 고구려 비기에 고구려가 900년이 못 되어 80대장이 멸망시킨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가 건국 후 900년이 되었고 이적은 80세입니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무슨 걔들이 정확히 맞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쟁 때 상대방 대장이 얼마나 적군을 연구를 했겠어요. 적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이 900년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할 때가 됐다 그랬어.
이건 원래 당회요라는 그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걸로 이제 상국사기에서 쓴 거예요. 근데 걔들이 900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900년 된 거죠. 근데 고구려가 만약에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다. 그러면 7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차이가 나는 모순이죠. 그 다음에 한사군을 설치할 때 현토군의 고구려를 만들었다. 근데 갑자기 아까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고구려현이라는 거는 분명히 현토군에 존재했어요. 근데 그 옆에 고구려가 또 존재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가 존재했으니까 고구려현을 만든 거다라는 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그걸 근거로 이제 그 사람들이 고구려는 되게 뭐 신천 선생님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190년 전후라고 그러셨어요. 전후. 근데 언제인지 난 자세히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구체적인 연도를 제일 먼저 찍은 게 북한의 손영종입니다. 북한의 손영종이 1990년 역사과학 제1호, 그러니까 루게 133호인데 거기에 고구려 건국연대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을 쓰면서 첫째는 유국 900년설,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생긴 지가 900년 됐다. 이게 유국 900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고구려의 그 여러 가지 기록, 그리고 셋째는 삼국사기 사론에 고구려는 진, 그리고 한의 동북모퉁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진나라 때 이미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추모왕의 10세손인데 삼국사기에는 12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5세손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5세손을 찾아서 그 5세손이 그 제위기가 나고 다른 왕이 그만큼 제위한 거하고 비슷할 테니까 뭐 크게 차이 안 날 테니까 그걸 해서 도하면 된다. 뭐 이런 그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에 유류왕이 세자로 대주류왕이 왕업을 계승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유류왕이 세자고 대주류왕이 왕업을 계승. 근데 삼국사기에는 유류왕과 대주류왕이 없어요. 아, 그러면 북소랑 유세에 또 주몽의 아들, 손자, 증손자로 여달, 열흘 막내가 나와요. 야, 봐라. 그러면 이게 지금 삼국사기에는 없고 그러면 거기서 이게 다 빠진 거다. 얘들이 줄었구나. 아니면 얘들을 겹쳤었다. 왜 뭐 열흘이라고 뭐 이렇게 그 삼국사기 유류왕조에 유류왕과 열흘왕이 포함된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무신왕에는 대주류왕이 쉽게 말하면 막내왕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그리고 모본왕은 그 삼국사기에 보면 휘가 해우 또는 해루라는 거 써놨으니까 여기에 애루왕이 해루, 이게 애루왕이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나씩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 나 여기에 유류 또는 유류라고 한다면 아 그래 여기 유류왕이 유류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한 걸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세손을 이렇게 찾았다고 1세손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4세손까지 찾았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5세손이 삭감되었으므로 그 제위연도를 추정을 위해서 유류왕부터 5세가 되는 동촌왕까지 10명 왕의 제위연수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267년 플러스 337년이면 314년이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 밑에 이제 모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14년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진안의 동북모퉁에 있다고 했고 고소에서 고구려의 건국은 한결같이 갑신년이므로 진나라와 국경을 마주하려면 진나라 건국인 기원전 221년 전에 갑신년으로 기원전 340년 너무 이르고 기원전 277년 고구려 존립기간이 945년이 되므로 유국 900년설과도 부합된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년도는 기원전 277년이다. 그리고 소영종이 1990년에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 북한에서는 그 학설을 공식으로 인정해서 고구려 건국년도는 기원전 277년으로 통일을 하고 지금 교과서는 물론 모든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 전에 나와 있던 것들은 심지어 개정판까지 내면서 싹 바꿨어요. 그래갖고 북한에서는 지금 교육은 물론 모든 것에서 고구려 건국년도는 기원전 277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영종의 기원전 277년 계산법이 잘못된 게 바로 손영종 이론의 모순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